반갑습니다. 네. 네. 20. 네, 그렇네요. 자, 반갑습니다. 네, 뭐 하고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영상 또 찍으려고 내려왔는데, 참 쉽지가 않아. 네, 시간을 내서 틈틈이 찍어야거든. 네.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고 있죠? 좀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 몇 명 보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22번을 보는데, 22번은 부등식인데,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특별히 성질 없이 이렇게 바로 풀도록 할게. 자, 이거에 될 수 있는 건데, 이 식이 뭐냐면, 자연수 x라는 애가 누구냐면, x라는 애가 내추럴 넘버, 자연수에 속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x를 만족하는 걸 찾아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얘를 바로 풀어주면 넘겨주고 하면 3x, 30 넘겨주면 37. 가로 같냐? 자, 여기 37. 자, 그 다음에 x를 나눠주면 x는 3분의 37이 되죠. 3분의 37인데 그럼 얘가 얼마나 되냐면 12점 머시기가 되잖아. x가 12점 머시기보다 어떤 거? 큰 걸 구하면 되지. 자, 12점 매수보다 큰 건데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2는 안 되지. 13, 14, 15하고 점점점 이렇게 많은 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우리 미니멈 x, 가장 작은 값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쓰면 돼? 13이라고 쓰면 되죠.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요것만 써놨습니다. 요것만 써놨는데 이건 뭘 구하라고 하냐면 소수 자릿수를 구하는 건데 이제 몇 번째 자리를 구하세요 하는데 보통 100번째, 102번째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려운데 이건 되게 간단하게 소수점 아래 6번째 자리를 구하래. 6번째.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이건 그냥 나눌게. 나누는 게 빠릅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거에 푸는 방법, 솔루션 뭡니까 하면 바로 나누면 얼마 되냐면 0.1, 22. 이거 약간 초등학교 느낌 나온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0, 80, 그러면 3, 66, 그러면 114, 그것도 0, 0, 140. 그러면 몇 번 들어갑니까? 하면 이 7은 안 되고 6이 됐네. 132. 그러면 또 뭐가 나와? 8. 또 나오네. 또 0. 그럼 뭐가 나오겠어? 또 80이니까 여기서부터 반복되지. 3부터. 그럼 뭐가 되면 36, 36, 36, 머시기. 근데 몇 번째?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 나오니까요? 네, 3이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자, 그 다음 24번인데, 편차에 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값을 찾습니까? 하면 A 값을 찾는 게 아닙니다. 뭘 찾으러 갔냐면 분산. 분산 V 값을 찾아줘.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럼 DT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 먼저 뭐냐면 편차. xi, 각각의 그 xi 값들의, 그 다음 여기에 m은 평균이거든. 평균을 빼준 값들의 합은 항상 뭐가 나와?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m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각각의 si에 뭘 곱하면 돼? 거기에 있는 fi를 곱하면 됩니다. fi는 뭐냐면, 거기에 이게 지금 학생이 한 명 이지만, 가끔씩 그 도수의 그 값들이 3,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각각의 fi 값을 곱해서, 그 다음에 전체 fi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 시그마 우리 배웠나? 시그마는 다 더하는 겁니다. 적어두세요. 그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분산은 이 시그마 fi는 똑같습니다. 근데 위에가 각각의 xi의 편차들에다가 거기다 뭘 곱하면 되냐면 fi를 곱하고 이 편차를 제곱한 거에 fi를 곱해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분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fi는 다 각각이 뭐가 되냐면 1, 1, 1, 1, 1 이게 하나가 되죠. 그래서 분산을 이제 구해주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이 뭐야? 이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그리고 평균 구하는 방식, 그리고 분산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먼저는 편차합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7, 3,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뭐가 나와야 돼? 0이라는 게 나오지.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무슨 값을 찾아줘야 돼? 먼저 a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a 값을 찾아주면 a는 얼마입니까? 하면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5, 얘 10, 10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5,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이걸 통해 이제 분산을 구하려고요. 분산을 어떻게 구합니까? 총 도수는 A, B, C, D, E 하나씩 존재하니까 몇 개? 5로 나눠주고 각각의 편차 xi-m 그리고 근데 fi가 다 1, 1, 1이니까 1은 곱하나 말하니까 제곱한 것만 더해주면 되지. 제곱한 거 더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1. 7의 제곱은 49.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그리고 a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이렇게 하면 분산이 나오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친절하게도 얘랑 더하니까 50. 9하고 16 더하면 25. 25, 25 더하면 50. 50, 50 더하니까 100. 5로 나눠질까요? 아, 분산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을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보이군요. 뭐라 이렇게 많이 써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직류면체, 부피, 그리고 건널비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류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뭐 하면 직류면체를 선생님이 직류면체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건 예전에 뭐 했던 것처럼 뭐 해주면 돼. 밑넓이가 몇 개? 2개 더하기 커다란 옆넓이 이게 더해주면 되지. 그리고 직류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직류면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이게 뭐가 돼? 우리 배웠던 공식이잖아. 그치? 이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약간 조건들이 붙으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 A, B, C가 가로, 세로, 높이야. 근데 이 A, B, C는 다 자연수입니다. 분수는 낼 수 없고 자연수예요. 내추럴 넘버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의 부피를 재봤더니 부피가 얼마냐면 33이야. 그리고 또 A, B, C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K야. 7K가 아니라 7의 배수인데 어차피 7의 배수기 때문에 어떠한 수 K를 곱하면 이 두 개의 합에 뭐가 나오겠지. 선생님 K를 되게 많이 쓰지. 그래서 얘는 7K라고 이렇게 놨다. 7의 배수이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뭐냐면 X직면 뭐야? X직면 직류면체의 건널비는 뭐야? 얼마야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먼저는 얘를 가지고 이제 솔루션 한번 찾아볼게요. 솔루션 찾아보면 첫 번째는 직류면체가 33이라는 건 뭐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는 A 곱하기 B지. 그럼 A랑 B랑 그리고 높이 C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33이 나오지. 그러면 33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세수를 곱해서 33이 나오는데 이 경우를 좀 따져줘야 돼. 왜냐면 왜 따져주냐면 A, B, C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수히 나올 수가 없어. 한정적이야. 그럼 33에 소인수분해하면 33은 뭘로 바꿀 수 있어? 33은 3 곱하기 11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첫 번째 A, B, C가 될 수 있는 경우 수는 뭐냐면 랜덤하게 A, B, C 중에서 하나는 뭐가 되었냐면 하나는 11이 되고 하나는 3이 되고 하나는 둘이 곱하면 33 나오잖아. 하나는 뭐가 돼? 1이 되는 경우가 있지. 뭐 A가 10일 수도 있고 C가 10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A는 뭐 11, 3 곱하기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 그럼 이게 첫 번째는 얘네 3개 곱하면 33 나오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또는 33 그리고 하나는 1,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이 두 개를 A, B, C를 다 더했을 때 몇의 배수가 돼야 돼? 7의 배수가 돼야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11 더하기 3 더하기 1은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옵니다. 7의 배수가 아니지. 그 다음에 얘는 3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5. 35는 7의 배수가 되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얘가 되겠는구나. 대신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몰라. 근데 어차피 직류면체는 돌리면 어차피 같은 게 되기 때문에 A가 되든 뭐 B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35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이 길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개의 길이는 33, 하나는 1, 하나는 또 1이 되는 이런 직류면체이다.
알 수 있지.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S 측면은 어떻게 구할까?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A, AB, 면이 AB. 또 뭐 될 수 있어? AC, 이 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가 되냐면 BC. 이렇게 해서 이 면들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는 거지. 각 6개의 면이니까 면들의 넓이 한 면을 2배 해주면 되지. 근데 어차피 뭐 이걸 보면 A도 한 번씩, B도 한 번씩, C도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A를 33으로 놓고 1, 2로 놓으면 돼. 그럼 결국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33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알겠죠? A가 됐든 B가 됐든 33을 놓든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33 더하기 1 하면 2.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67 곱하기 2. 얼마 나오냐면 134가 답이 되게 됩니다. 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네, 보이죠? 뭐 이렇게 셜롱셜롱 이렇게 써있죠. 네, 그럼 우리는 샬랑샬랑 하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이게 뭐 디테일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2분에서 마이너스 2분 이렇게 3분의 4, 3개의 카드가 있는데, 이 3개의 카드에, 이 3개의 카드 중에서, 얘네 중에서 A, B, C가 얘네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한 개씩만 중복해서 똑같은 거 또 뽑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A, B, C가 이걸 뽑을 텐데, 이 뽑았을 때, 이 안에 집어 넣었을 때, 요 값이, 이 이걸 A란 값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놨습니다. A란 값을 놨을 때, 그러면 이 A 값이 가장 큰 값은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이거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솔루션을 보면 어떻게 풀까 하면 B-C는 분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분자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결정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 결국 음수가 되면 되게 작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이 A분의 B-C는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는 플러스가 나오게 해야 돼. 또 하나. 그 다음에 B-C는 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B-C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하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야 돼? 분모기 때문에 점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만족해야 이 수가 커지게 돼. A 값이 커지게 돼. 그러면 B-C, 그리고 먼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뭘까 했을 때, 마이너스가 지금 2개잖아. 그치? 뭐 어떻게 하면 플러스를 만들게 할까 했을 때,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면 되지. 왠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2개가 있으니까 뭔가 마이너스 이용하면 좀 더 좋겠지. 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끼리 서로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더 숫자가 커지지. 이 뒤에 숫자만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서 A 값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분모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작은 수. 여기서 마이너스 빼서 제일 작은 수 2분의 1이지. A는 얼마일 때? 한번 적어볼게요. 1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B 빼기 C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마이너스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B를 선택할 때 뭘 선택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2분의 4. 그리고 얘는 이미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이면 좋겠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그럼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정리하냐? 자, 이게 12 곱하기 얘 마이너스 묶으면 2분의 3 더하기 3분의 4가 되지. 그럼 정리를 해볼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그럼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통분해주면 6분의 3, 4은 9, 2, 4, 8 하면 17이 나옵니다. 이 번분수 기억하니? 그래서 2, 1은 2, 2, 3은 6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12 곱하기 3분의 17이 나옵니다. 그럼 3분의 12 곱하기 7은 얼마야 이거? 7이 있어요. 7은 84에다가 약분이 되네요. 선생님 약분을 안 하고 있어. 미안해. 약 3, 4, 12. 그러면 4랑 17을 곱하면 얼마가 되면 6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잘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 27번. 27번도 어떤 도형 문제네. 근데 여기 보면 딱 내심과 외심이 나와 있지. 내심과 외심, I가 내심, 그리고 O가 외심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뭘 알아야냐면 삼각형에서 내심의 특징과 외심의 특징을 알아야지. 그래서
내심은 뭡니까? 외심은 뭡니까 하면 외심은 외접원을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면 이게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게 같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또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이 같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네, 뭐 이런 거 있었죠. 외심의 특징.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기 같은 거. 내심은 어떤 특징이냐면 원이 이 안으로 슉 들어가지게. 이게 I인데 I의 특징은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게 다 직각을 이루게 되고 이게 선을 쭉 이으면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어서 여기랑 여기랑 이등분 그리고 또 그어주면 X, X 여기 같고 여기도 쭉 그어주면 여기도 이렇게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네. 뭔가 하여튼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먼저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를 또 풀 수 있겠지. 한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얘네 둘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주어졌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뭐 40도, 28도 주어지고 외심과 내심 뭐 이렇게 여기 거면 딱 주어지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각 OAI 요 각의 크기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개의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거는 얼마일까 이렇게 찾는 건데 자 힌트를 하나 가보자.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놓을 거냐면 먼저 여기를 A라고 놓겠습니다. 이쪽 여기냐면 각 OAC 이걸 뭐로 놓냐면 A라고 놓을게. 그리고 그 다음에 CAI 이쪽을 이 작은 부분을 난 B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CAI는 나 B라고 놓을게. 하고 뭐 사실 그 각의 크기를 이렇게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데 이렇게 써볼게. A와 B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요각과 요각 이렇게 쭉 연결해 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 28도가 되지.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뭐 이것도 한번 더 연결해 볼까? 여기 연결해 보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A.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A. 그럼 A가 맞네요. 2A죠. 2A. 자,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A, B, C 이 삼각형에서 보면 삼각형이 하면 180도잖아. 그럼 A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4A 더하기 28 더하면 얼마가 돼? 56도 되면 56도는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이건 180도 나오겠지. 그럼 180도에서 56을 빼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80도에서 56 빼면 124도. 그리고 A는 4로 나누면 몇 도가 되냐면 31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31도면 여기는 총 몇 도가 되는 거야? A니까 여기는 62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62도면 이 각과 이 각의 두 외각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나머지 62도니까 여기가 22도가 되지. 근데 22도를 똑같이 나누니까 결국은 B는 얼마가 되냐면 11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 OAI는 무엇과 같냐면 A랑 B를 더한 것과 같지. 그래서 각 OAI라는 이 각은 처음에 설정할 때 A 더하기 B랑 같으니까 얘는 42도입니다 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삼각형 보면 이것도 내심에 대해 나와 있지. 내심을 이용하면 되고 또 직각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길이에 관한 게 나오니까 피타고라스가 뭔가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먼저는 삼각형 ABC가 204라는 넓이를 구해줬어. 이 삼각형 ABC가 넓이가 204래. 이 삼각형 ABC 넓이 삼각형 밑변이 주어졌네? 그럼 자연스럽게 높이 AH의 높이의 길이는 얼마야?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삼각형의 넓이 204에서 뭘 구해주면 돼? 204에서 나누기 뭐 해주면 돼? 밑변을 나눠주면 이게 이걸 힘들어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넓이 204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AH 매자 AH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그럼 이걸 구해주면 매자 AH의 선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2를
곱하면 408이 되고 17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17로 나눠주면 선생님 이렇게 바로 계산이 안 되네. 17로 먼저 얘를 나누면 12고 24가 나오겠다. 24. 그러면 여기 AH의 길이가 얼마를 알아냈냐면 새로 알아낸 건 다른 걸로 쓸까? 이건 24구나. 근데 여기서 딱 보면 피타고라스의 때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 5, 12, 13은 외우고 있으라겠지. 근데 잘 봤더니 빗변이 2배네 26. 근데 12가 여기 24가 됐지.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5의 2배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지.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얼마다? 7이라는 거 알게 되지. 7, 24. 그럼 피타고라스 이거 아니니까 요걸 구하면 되지. 그럼 요건 얼마일까? 그럼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같다. 이거 풀어주면 7, 24, 25가 나옵니다. 이것도 외워놓으면 좋지만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25까지 순식간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IH의 제곱입니다. 근데 IH를 잘 봤더니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조금 대각선으로 가는데 얘를 쭉 내려주면 여기에 H 다시라는 걸 만들어 볼게.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이 되지. 그럼 직각삼각형은 뭘 알아야 돼? 직각삼각형은 요 길이와 이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넓이를 알 수 있어. 좀 더 이거 좀 그려보면 확대해 보면 여기가 I고 여기가 H고 여기가 H 다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H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요 길이 네모라 갈게. 요 길이 세모라 할게. 네모와 세모의 길이를 알면 제곱시켜서 IH 구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치?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이건 내심을 이용하면 내심의 성질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원으로 쭉 연결됐을 때 내심의 넓이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넓이는 전체 지금 정사각형이 구해졌지. 근데 내심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직으로 내리는 길이를 뭐라 그래? R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심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줬냐면 내심의 넓이 S 이 넓이는 S가 이미 나와 있지. X가 얼마일까?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 A, B, C의 넓이. 근데 이건 얼마나 주어져 있어? 이미 204라고 주어져 있지. 근데 이것을 내심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이게 반지름 R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또 요거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또 요걸 해서 이 삼각형 1번과 2번과 너무 지저분해지네. 1번과 2번과 3번 이 세 개의 삼각형이 나눠지잖아. 이 세 개의 삼각형으로 합쳐서 구하면 204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204는 어떻게 구하냐면 빗변 17 더하기 이쪽 빗변 26 더하기 이쪽 빗변 25 더하고 거기에다 반지름 R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삼각형을 한꺼번에 묶어서 푸는 것 같아. 그럼 이걸 통해서 뭘 구하자면 R을 구하게 되는데 R이 여기서 뭐냐면 이 네모거든. 그렇지? 이게 지금 R이 여기에 네모 부분이 R입니다. 요걸 지금 요 삼각형 여기다 가져왔죠. 요 삼각형.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요거 보고 하세요. 네모는 R인데 R은 어떻게 구하지? 하면 이걸 계산해 주면 되지. 그럼 이걸 더하면 43, 68. 68을 나누면 34 하고 그럼 네모 R은 얼마냐? 34를 368, 4, 6에 하면 뭐가 나오면 6이 나옵니다. 하여튼 6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 나 6이야 하게 나왔지. 그럼 어디 구해주면 돼? 요 길이 구해주면 되지. 그럼 H-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 조그마한 걸. 그러면 이거 조금 정리를 좀 하면 안에를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네.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I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 H와 H 다시 여기를 뭐라고 넣냐면 이 부분을 이 모르는 걸 세모라고 했잖아. 그치? 세모. 그치? 문자를 쓰면 좋은데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고 있어도 네모세모를 많이 쓰나 봐. 이게 세모인데 이 세모를 뭐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됩니다. 세모를 A라고 하자. 그럼 A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했을까? 여기서 10.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또 내심을 이용하면 이게 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원이 여기입니다. 여기랑 접해서 요렇게 가거든. 이게 여기 수직으로 만나는 원이 왜 이러냐. 하트가 진짜. 하여튼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지. 그럼 H와 H 다시 사이를 지금 A라고 놨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거든. 이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데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7에서 A를 더만큼 간 거리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7 더하기 A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에서 A만큼 뒤로 갔기 때문에 10 빼기 A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되냐면 10 빼기 A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7 더하기 A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까 하면 요 나머지는 25에서 7 더하기 A를 빼주면 돼. 그럼 요 길이랑 또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길이는 여기까지 여기는 25 빼기 7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26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네모 구하는 것이면 이번에는 세모 구하는 공식을 쓰면 26은 25 빼기 7 더하기 A랑 10 빼기 A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성립한다. 그럼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빼기 7, 또 10.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니? 얘는 7을 빼주면 18. 18에서 10 더하면 28. 28이 넘어가면 빼기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근데 A가 아까 세모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다? 1이구나. 나오지. 그러면 IH의 길이는 결국은 IH의 이 넓이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이거의 제곱은 뭐야? 물어본다면 1의 제곱과 6의 제곱을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얼마 나온다? 37이 나온다.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좀 멀리 갔지. 좀 몇 번 뺑글뺑글 돌고 왔는데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얘와 핵심은 뭐냐면 얘와 얘를 찾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피타고라스로 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찾을 수 있냐 그것도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29문제 두 문제 남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뭐 여러 가지 DT보다는 바로 이건 풀도록 할게. 여기서 보면 주어진 것들이 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2분의 3과 이제 2분의 9 넓이도 주어졌고 여기가 이쪽 위에가 2분의 3, 밑에가 2분의 9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찾아줘야 돼.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풀어보면 뭘 먼저 찾아야 하냐면 BD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야 돼. BD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물어본다면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이 나와 있지. 근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주어졌어. 3, 얘가 주어진 이유가 있겠지. 이 중에서 6이라는 수를 좀 자세히 보면 6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뭘 나타내? 높이를 나타내지. 이게 6인데 그러면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요걸 밑변을 하고 여기의 높이와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는 요거와 이 밑에의 높이가 여기 높이가 되겠지. 이게 두 개의 높이가 같이 되지.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2분의 3과 2분의 9를 도하면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지.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 해서 2분의 12. 그럼 얘가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6인데 높이가 6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래의 삼각형, 위의 삼각형 합쳐서 이게 공통이 밑변이 돼. 그럼 BD가 얼마가 나와야 하냐면 얘가 ABC가 6이기 때문에 6은 어떻게 나왔어요? 물어보냐면 BD의 길이와 그리고 높이 얼마? 6 곱하기 2분의 1이 나왔지. 그럼 BD가 얼마야 돼? 2cm가 나옵니다. 그래서 MBD는 얼마다? 2cm가 나와. 그럼 여기를 2cm로 놓고 시작해야 돼. 그 다음부터 해야 풀립니다. 알겠죠? 자, 여기가 2cm면 요 좌표에서 얘 D의 좌표에서 뭐가 되냐면 2, 하고 이제 뒤에 뭔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 밑에가 이제 그럼 이 밑에 높이는 얼마까 했을 때
요 밑에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9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에 있는 y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의 높이는 얼마지? 얼마가 될까? 그러면 2 곱하기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 높이가 b에서 여기 올라가면 요 높이랑 이 b5의 높이가 같지. 그럼 결국은 이 b5의 길이는 뭐야? 하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랑 똑같으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9에서 나누기 뭐 해주면 돼? 밑변을 나누고 그리고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2분의 9야. 선생님 좀 이거 이해 안 가는데요? 할 수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잖아. 근데 이걸 거꾸로 밑변을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넘겨서 풀어준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2분의 9가 나와. 이 2분의 9라는 것은 여기에 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분의 9가 된다는 거지. 2,2분의 9. 그럼 여기까지 구해주면 2,2분의 9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직선이 이렇게 나오죠. 직선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좌표를 이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b라는 좌표도 뭐가 나오냐면 0, 얼마가 돼? 2분의 9가 나오게 되죠. 이해가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쭉 하면 요거의 그래프를 구해주면 여기에 점도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C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의 좌표 두 개의 점을 알면 A, D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우리 두 점의 좌표를 구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Y 마이너스 6이라는 잡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2분의 X의 증가량 Y 증가량 하면 2분의 3이 나오겠네. 그리고 X 마이너스 3. 얘를 풀어주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분의 6이니까 2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쭉 그었을 때 이 C라는 좌표는 X축과 만나는 X절편이기 때문에 Y가 얼마일 때? 0일 때지. Y가 0이면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Y는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지. 한마디로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될 X좌표. 그게 C가 됩니다. 선생님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두 개의 점을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뭔가를 구할 때 그래도 두 개 정도의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알아야지. 근데 또 이게 세 개의 점도 알면 더 좋죠. 세 개의 점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이제 2차 방정식을 구해서 우리 이제 K 값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까지 했는데 또 이걸 지우자니 또 여기까지 썼죠. 한 번에 이거 하면 좋은데 이거 한번 지워볼게. 공간이 좀 좁아서 지워볼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다 썼으니까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얘는 2차 함수니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그치 c는 y 절편이 되니까 c는 2분의 9가 됐으니까 2분의 9 이렇게 쓰게 되지. 근데 이 좌표가 어떤 점들이 지나면 1, 마이너스 1 c라는 마이너스 1,0과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a라는 3,6이라는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지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대입해서 풀면 먼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0 넣으면 0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9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3과 6을 넣으면 6은 3은 9A 플러스 3B 플러스 2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있지. 쉽죠?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뭘로 풀면 돼?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우리 가감법으로 해서 풀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3 곱하고 3 곱하면 0은 3a-3b 더하기 3 곱하면 2분의 3,9, 20 제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 3 곱하고, 3을 더 곱할게. 18. 3 곱하면, 아니, 3을 곱할 필요 없지. 그대로 쓰면, 얘를 좀 정리하면 좋은데, 숫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0은 9a 더하기 3b 그리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뭐 3이 나오게 되도록 하겠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도해주면 되지. 도해주면 얘는 12a는 12a. 그리고 얘는 없어지지. 그리고 얘에서 빼주면 27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빼주면 하여튼 2분의 24. 그러면 플러스 12. 넘겨주면 마이너스 12.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라고 하면 2분의 7. 넘겨보면 마이너스 2분의 7. 그래서 b는 2분의 7.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그치? 그럼 두 개의 점을 아니까 얘 그래프는 뭐가 되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7x 플러스 2분의 9인 걸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k잖아, k. 이 k는 구하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y는 마이너스를 묶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2분의 9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y는 자, 꼭지점 필요하면 마이너스 x. 이거의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거고, 반절의 제곱은 4분의 7의 제곱이니까 4분의 7의 제곱을 빼줬는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뭐가 되니? 4분의 7의 제곱. 이게 16분의 49 플러스 2분의 9가 됩니다. 근데 얘를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 플러스 얘는 16분의 얼마인가요? 여기다 8 곱하고 8 곱하면 16분의 8, 9, 72 72랑 49랑 더하면 121 이게 되겠죠. 그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7, 16과 121이 되지. 근데 그러면 K가 얼마인 거야? 16과 121이니까 16K는 16을 곱하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좀 길긴 하지만 자, 잘 풀었죠? 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한번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요 삼각형과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으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현도 있고 원주각도 보이지? 그러면 아마 원주각과 혹은 뭐 중심각과 그런 뭐 관계들, 그리고 호와 중심각의 관계들, 중심각이 아니라 원주각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닮음, 합동,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하고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럼 먼저 힌트를 좀 볼게. 힌트 안에 보통 거기에 답이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 먼저는 H, GC, H라는 게 있네. 그럼 H를 한번 그어보자. H라는 게 있는데, H를 만약에, GC를 K라고 놓으면, 얘는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나 3K야. 나 3배야, 얘. 이런 게 주어졌고, ABG라는 이 ABG라는 넓이는 나는 S야. 그리고 여기는 T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S에서 T를 빼고자 하는 거야. 이건 왜 주어졌고 또 S와 T를 이렇게 딱 나누었네. 이 두 개를 빼는 거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S와 T는 이게 여기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BG와 GC의 길이의 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전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전체의 삼각형에 이 BG와 GC의 비를 알게 되면 뭘 찾을 수 있냐면 S와 T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체 삼각형 ABC 여기에서 내가 의문을 품어야 할까? ABC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이거랑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S와 T를 구하기 위해서는 BG와 GC의 비는 얼마일까? 이 정도를 머릿속에 좀 떠올리면 이것만 있으면 이거 풀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지.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먼저 BG 대 GC를 찾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찾기가 좀 쉬웠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뭐냐면 X라고 놓게. 알겠지? 그럼 여기도 뭐가 돼? X가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몇 X? 2X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X면 여기가 둘이 합쳐서 180도잖아. 또 얘랑 합쳐서 180도잖아.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SG,
SG. 그러면 요 삼각형, 요거와 요거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삼각형 ABG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BA의 선분의 길이와 BG의 선분의 길이는 같다. 그럼 여기도 몇 K가 된다는 거야? 나도 여기 3K야. 그럼 3K 대 K니까 자연스럽게 BG와 GC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대 1이 되는 걸 알게 됐지. 그럼 넓이의 비도 뭐가 돼? 3대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3대 1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지금 이게 8이라는 얘기에만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만 길이가 없잖아. 그럼 얘를 통해서 뭔가를 구해줘야 하는데, 여기 특징을 보면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EX, X 이걸 원주각을 통하여서 원주각과 호의 길이, 이 비례는 이건 비례하잖아. 그걸 좀 이용하도록 해볼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EX라는 게 있지. EX 각 A, D, F가 이 A, D, F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 가로 뺄게 그냥 EX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각 DAG는 DAG는 X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가 EX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이게 2배야? 그러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 2배겠구나 하는 게 나오지. 그럼 뭐가 되냐면 호 FA 이쪽 이 바깥쪽 F 이 노란색으로 친 F 이 A와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DG의 이 B는 몇 대 몇으로 같았대? 2대 1로 같지. 2대 1이잖아. 그치? 2대 1이지.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2대 1이라는 말 통해서 또 뭘 알아낼 수 있냐면 F 여기 A까지 해서 여기도 DG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가 어떠한 특징이 보였냐면 DG가 2배인데 이걸 잘 보면 요 DF와 여기 EG가 서로 어때? 같지? 여기가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DF와 EG는 서로 어때? 같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F라는 이 호와 그리고 G이라는 F는 현이 같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같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FA는 DF랑 G가 같으니까 원래 DG가 여기 길이가 있었잖아. 2대 1이었잖아. 근데 이 DF를 여기다가 쭉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FE는 FA와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FE와 이 B가 똑같이 2대 1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선생님 무슨 설명하고 있냐면 얘랑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를 할 때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B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호의 길이의 비가 얘가 1이라면 얘는 2가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근데 얘를 여기다가 뗐을 때 그럼 요 거리를 여기다 떼면 결국은 FE의 길이와 FA의 길이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2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그냥 해볼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서로 어떤 거야? 이렇게 같게 되는 결론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F이라는 이 호와 뭐가 같냐면 이 A라는 호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된다. 갖고 여기다 이게 같다. 여기 또 뭐도 같냐면 원래 처음 있건 DG도 이 세 개가 같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같게 되는데 선생님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DG의 원주각이 X였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요 AE도 DG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이 원주각도 여기도 X가 되는 거야, 결국. 지금 뭐 찾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가 X인 것을 찾기 위해서. 왜 X를 찾아야 돼, 선생님? 얘가 X면 여기가 지금 두 개가 뭐가 돼? 억각이 되지. 그럼 두 개가 같지. 억각이 같으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된 거야? 평행한 거야. 이게 평행하는 순간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닮게 되는 거야. 닮은 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닮은 비가 어떻게 형성이 이제 몇 대 몇에서 형성되냐면 요것과 이 큰 삼각형은 여기 K 대 길이가 아까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여기가 K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BG는 여기가 3K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3K,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이제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결론이 생길 통해서 요 각이 X구나. 이 두 개가 평행하구나. 평행하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았구나. 그래서 삼각형 CGE와 삼각형 CBA는 서로 닮았는데 이 닮음의 비, 길이의 비가 먼저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K 대 여기 전체는 4K가 되겠지.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1대 4대가 되지.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의 비는 몇 대가 되는 거야? 몇 대는 제곱에서 비례하니까 1대 16이 되는 거야. 1대 16이 되는데 이 작은 삼각형이 얼마가 된다고 했어? 8이라고 했어. 그럼 이게 8이 되니까 원래 가장 컸던 이 ABC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8배 됐으니까 8배 되니까 얼마 돼? 16 곱하기 8 하면 얼마 나오나요? 8인 8, 86, 8, 4면 128이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찾았어, 여기서. 얘가 얼마 돼? 128이래. 그럼 128이면 넓이의 비가 여기가 3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3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S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S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S는 4분의 3을 차지하고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128에다가 얘는 4분의 3을 차지하고 T는 128에다가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이걸 두 개를 빼주면 S-T를 구할 수가 있어.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답은 계산해보면 64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렵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BG와 GC의 비를 구할 수 있어. 또 하나는 ABC라는 이 전체의 삼각형을 너 구할 수 있어. 근데 ABC의 전체 삼각형은 이게 평행하다는 억각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그 과정이 원주각과 원주각과 호의 길이의 비를 이용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좀 좁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혹시 궁금한 친구는 따로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